자, 그러면 이어서 이번에는 특검 수사와 재판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첫 번째 재판에 출석했던 김건희 여사의 모습이 공개됐는데요. 전직 대통령 배우자가 재판을 받는 것, 또 그 모습이 이렇게 일반에게 공개되는 것 모두가 처음입니다. 자,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관심이 집중이 됐죠. 피고인이 널리 알려져 있는 공인으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안의 경우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공정한 재판과 무죄 추정의 원칙을 해하지 아니하는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관련 정보가 알려질 필요도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는 수의가 아닌 검은색 정장을 보시다시피 입고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 동그라미 안에 보이는 저 수용 번호표 4398이라고 적힌 배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자, 1분 정도의 촬영 시간이 끝나고 시작된 재판에서요.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김건희 여사는 아닙니다라고 처음 입을 뗐습니다. 자, 그리고 직업이 있는 게 맞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무직입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달 특검에 출석했을 당시에 이런 말을 해서 또 관심을 끌었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낮춘 듯한 표현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어제 재판장은 김 여사를 널리 알려져 있는 공인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때와는 좀 대비되는 모습이죠. 자, 어제 첫 재판은 4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10월부터는 주 2회씩 재판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재판부는 연내에 올해 안에 증거 조사를 마치겠다면서 신속 재판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이 지연되는 부분, 이런 논란을 의식해서 아마 속도를 내겠다 이런 의지가 반영된 건가요? 다소는 좀 이례적이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제 민주당의 하도 전방위적인 법원 공격에 아마 부담을 느끼고 위축됐을 가능성이 커요. 네. 이게 왜 이례적이냐면 실제 변호인들이 기록 복사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기록 검토를 위해서 한 길 더 연기하거나 또는 증거에 대해서 인부를 거치기 전에 검찰 신청 증거부터 먼저 신문하는 경우는 제가 처음 봤거든요. 네. 왜냐하면 검찰 신청 증거를 먼저 신문할 필요가 없어요. 변호인들이 어떤 증거에 대해서 동의하고 부동의하는지를 먼저 파악된 이후에 해야 되는데 이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만큼 뭔가 재판부는 다급함을 느꼈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공판 준비기를 첫 공판을 열고 그다음에 여는 경우도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네. 원래 공판 준비기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정리한 이후에 그다음에 공판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 거꾸로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뭔가 같은 민주당의 법원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에 의한 위축된 재판 진행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측은 어제 첫 재판에서도 기소된 3가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됐는데요. 앞으로 다툴 혐의 가운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얽혀 있는 사안들도 많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증언도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향후의 김 여사 재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올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김건희 씨와 관련된 재판에 있어서는 특히나 최근에 지금 수사가 시작되고 있는 이 이후한 화백의 그림 이 같은 경우에는 특검이 지금 이것을 알선수재가 아니라 뇌물죄로 했거든요. 이렇다는 거는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에게 적용이 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이 부분을 공모했다 혹은 받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공천 개입이라든지 김건희 씨가 받았던 명품 혹은 뇌물 혹은 금품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윤 전 대통령의 동의와 인지가 있었던 것 아니냐. 그를 통해서 윤 전 대통령의 동의와 혹은 공모 하에 여러 가지 매간 매직이라든지 아니면 공천 개입이라든지 이루어졌던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따져 묻기 위해서는 증인으로 부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지금 보면 본인에게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재판만 골라서 나가고 있고 수사에도 전혀 협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모습이 또다시 공개될지에도 또 관심이 많은데요. 내란 특검이 내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생중계를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만약에 재판부가 받아들인다면 내일 재판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재판 과정을 다 볼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특검팀은 군사 기밀 등과 직결되는 부분이 없고 국민 알 권리를 고려한 것이다라면서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의도를 둘러싼 해석도 지금 분분한 상황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특검 조사와 내란 재판에 줄곧 불출석해 왔습니다. 하지만 보석 신문이 잡힌 내일 재판에는 나오겠다고 밝힌 상황이죠. 조금 전에 선택적인 출석을 한다. 이렇게 비판받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를 두고 필요할 때만 선택적으로 법정에 나온다는 이 비판. 특검팀이요, 생중계로 응수한 것이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생중계가 특검팀이 이에 대한 재판 또는 이 수사 불응에 대한 대응으로 저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이제 보석에 대한 대응 같아요. 아, 보석에 대한 대응. 왜냐하면 이제 첫 기일이기 때문에 자세한 신문 내용, 오히려 또 이것은 이제 특수공무집행방해 체포 과정에서 있었던 일과 관련된 기소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그 첫 기일에 대해서 전체를 중계하는 것은 윤 전 대통령 측에도 그렇게 불리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내란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보석과 관련돼서는 네. 여러 가지 재판부의 어떤 내사정이 이렇다는 것을 호소하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그것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보면 중계에 할 때 말을 가리게 되죠. 네. 그래서 아마 보석 사유에 대한 피고인 측의 그 소명을 좀 잘 못하게 하려는 이런 듯한 느낌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재판장이 보석과 관련된 그 해당 신문을 할 때는 중계를 허용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때는 내밀한 부분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어떤 부위와 관련된 아프다, 이런 신병과 관련된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은 중계를 허락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보면 어쨌든 내란특검법상 피고인이나 특검이 재판 중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가가 된다라고 하고, 이게 거부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그 재판부에서 불허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허용될 가능성이 높고 재판부가 최근에 사법부를 둘러싼 논란 역시도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